아버님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혹시 식사만 하시면 좀 나른해지시고 밤에 잠 설치시는 일 종종 있으신가요? 네, 그런 분들 많으시죠. 이게 그냥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넘기실 수도 있는데 어쩌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85에도 정정하게 진료 보시는 그 한의사 선생님 경험이랑 또 동의보감 지혜를 바탕으로 어르신들 건강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요?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거의 50년 넘게 환자분들 보시면서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하시는 습관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하세요. 특히 60 넘으시면 꼭 신경 쓰셔야 할 것들이죠. 어떤 것들일까요? 제일 먼저 뭘 강조하시던가요? 역시 첫째는 식사 습관입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연세 드시면 입맛 없다 혹은 뭐 혼자 계시다 보니까 그냥 대충 때우거나 거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 맞아요. 귀찮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건강을 해치는 아주 빠른 길일 수 있어요. 우선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밤새 비어있던 몸에 이제 에너지를 주고 또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혈당 안정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짜게 드시는 습관. 이거 혈압 높이는 주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싱겁게 드시는 연습이 꼭 필요하고요. 싱겁게 먹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노력하셔야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단백질이에요. 근육 유지 때문에요. 고기나 생선, 콩 같은 거 꼭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아, 단백질이요? 근육이 빠지면 안 좋다고들 하시던데. 네, 정말 중요해요. 근육이 줄면 이 면역력도 같이 약해지고요. 또 쉽게 넘어지실 수 있어요. 이게 낙상으로 이어지면 정말 큰일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소화 잘 되게 먹는 방법도 중요하겠네요. 단백질 드실 때. 정확하십니다. 아무래도 소화력이 좀 떨어지시니까요. 푹 삶거나 끓여서 부드럽게 드시는 게 좋고 두부나 생선처럼 부드러운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것도 방법이죠. 네네. 그럼 식사 다음으로는 어떤 걸 또 조심해야 할까요? 운동 일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운동. 운동 부족도 문제고 또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무리하면 안 된다고 아예 안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등산 가시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운동 부족은 아까 말씀드린 근육 감소로 이어져서 면역력 떨어뜨리고 당뇨 위험도 높입니다. 근데 또 갑자기 무리하시면 심장이나 관절에 부담이 가죠.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어르신들께 맞는 운동이요. 가장 좋은 건 역시 꾸준히 하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빠르게 걷기. 이게 참 좋아요. 아, 숨이 약간 차는 정도? 네, 딱 그 정도요. 그리고 가벼운 근력 운동, 뭐 앉았다 일어났다라든지 가벼운 아령 들기 같은 거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한 발 서기 같은 균형 운동, 이런 걸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 잠은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들 하시잖아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질 좋은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을 하거든요. 회복 시간이군요.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습관이요. 예를 들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는 거요. 보통 밤 10시나 11시 사이에 주무셔서 아침 6시나 7시 사이에 일어나시는 게 좋다고들 해요. 일정한 시간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낮잠은 괜찮은데 한 20분 내외로 짧게 주무시는 게 좋고요.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밤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TV나 스마트폰, 이거 빛이 수면에 방해하거든요.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자기 전 스마트폰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음 건강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나 외로움 같은 거요.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 건강과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커요. 그런가요? 네, 걱정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외로움은 뭐 담배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외로움이 담배만큼이나요? 어휴. 그만큼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동의보감에서도 마음의 평화가 몸 건강의 기본이라고 강조합니다. 스트레스 같은 마음의 문제가 어혈이라고 해서 몸의 순환을 막는 찌꺼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봤거든요. 아, 어혈이요? 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뭐 명상을 하거나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친구분들이나 자녀분들과 자주 소통하고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동호회 활동처럼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 신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습관 개선과 더불어서요, 어르신들이 좀 자주 겪으시는 불편함들, 예를 들면 변비 같은 거요. 이런 데 도움이 되는 한의학적인 방법도 있을까요? 아, 그럼요. 변비도 원인에 따라 좀 다르게 접근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변이 좀 딱딱하고 염소똥처럼요. 입술이나 입안이 자주 마른다. 이러면 몸에 진액, 그러니까 몸의 수분이나 영양물질이 부족한 경우일 수 있어요. 아, 몸이 건조해서 그렇군요. 그렇죠. 이럴 때는 검은 깨하고 배를 같이 넣고 끓인 검은 깨 배숙 같은 게 장을 좀 촉촉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 검은 깨 배숙이요? 맛있겠는데요? 네, 맛도 괜찮아요. 또 반대로 배는 더부룩하고 가스는 차는데 힘을 줘도 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 이건 기운이 부족해서 장이 잘 안 움직이는 걸 수 있어요. 아, 기운 부족으로도 변비가 오는군요. 네, 이럴 땐 무하고 보리를 끓여서 꿀을 약간 타 마시는 무보리 꿀차 같은 게 기운을 좀 돋우고 장 운동을 도울 수 있죠. 네네. 그럼 배가 차면서 설사처럼 무름변이랑 변비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경우는 속이 찬 거죠. 그럴 땐 생강차나 율무죽처럼 속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나 음식 드시면서 배를 시계 방향으로 살살 마사지 해주시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는 습관도 도움이 많이 돼요. 아, 그렇군요. 참, 아까 그 환삼동골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탈모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건 어떤가요? 네, 그 환삼덩굴, 율초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최근 연구에서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탈모 완화에 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와서 특허까지 나왔다고는 합니다. 오, 정말요? 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게 한의학적으로는 성질이 좀 찬 약초예요. 그래서 평소에 몸이 좀 차거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 또 특정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그럼 아무나 막 쓰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니까 혹시 사용해 보시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통증 때문에 침 맞으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침은 어떤 원리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침은 한의학에서 아주 중요한 치료법이죠. 저희끼리는 1침 2구 3약이라고 해서 침의 효과를 가장 첫 번째로 꼽기도 하거든요. 아, 그 정도로요? 네. 침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기혈순환을 돕는 원리입니다. 기운과 혈액의 흐름이 막힌 곳을 뚫어주고 원활하게 만들어서 통증을 줄이고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거죠. 기혈순환. 네. 과학적으로도 침이 통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또 신경이나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 통증이나 식욕부진 같은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침도 꾸준히 맞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만성적인 통증, 오래된 통증은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번 맞고 효과 없다고 중단하시면 안 돼요. 네. 동의보감에도 이런 지혜들이 다 담겨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동의보감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기술만 적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마음의 평화가 몸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마음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혈처럼 문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치료의 아주 기본으로 삼았죠. 마음과 몸을 하나로 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음과 몸을 함께 보는 지혜. 그게 바로 동의보감의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들어보니까 그 85세 한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건강 비결이라는 게 뭐 아주 특별하고 거창한 데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매일매일 조금씩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이 뭐라고 하는지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사, 운동, 수면, 그리고 마음관리,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 5가지를 뭐 완벽하게 다 하시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라도 한두 가지씩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신경 쓰신다면 분명히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혹시 몸이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맞습니다. 아버님들, 어머님들, 오늘 저희 이야기가 건강한 100세를 향한 여정의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님들, 어머님들 그 혈압 때문에 신경 쓰이시는 일들 많으시죠? 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혈압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알기 쉽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오늘 참고하는 자료가요. 이 한의사 선생님들이 함께 만드신 고혈압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라는 2021년에 나온 안내서예요. 네, 그 진료 지침이죠.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거라 내용이 아주 체계적입니다. 그렇죠. 한 분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이건 맞다 하고 동의한 내용을 정리한 거라 좀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혈압이 높다는 게 뭔지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아시겠지만 혈관 속을 흐르는 피의 압력이 좀 세다는 뜻입니다. 압력이 세다. 그렇죠. 보통 병원에서 재셨을 때 그 위의 혈압,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죠. 그게 140 이상이거나 네. 또는 이제 아래 혈압,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 이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우리가 보통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높아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생각보다 정말 흔해요. 우리나라 30세 넘는 분들 4분 중에 1분 꼴이고요. 4분 중 1분이요. 꽤 많네요. 특히 이제 연세 드셔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해당된다고 하니까 정말 관리가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절반 이상이면 정말 남의 일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이게 혈압이 계속 높으면 혈관에 자꾸 무리가 가니까요. 나중에는 뭐 중풍, 뇌졸중이라고 하죠. 아니면 심장병 같은 다른 큰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안내서를 보니까요. 약 드시는 것만큼이나 아니면 어쩌면 그 이상으로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혈압 관리는 정말 약 하나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 이게 꼭 같이 가야 합니다.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이 안내서에서 뭘 강조하던가요? 네, 이 안내서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역시 짜게 드시는 습관을 줄이는 겁니다. 싱겁게 먹기. 싱겁게요? 네, 하루에 소금 섭취를 작은 차숟가락 하나 정도 양, 그게 한 2.4g 정도 되거든요. 그 이하로 줄이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4g이면 생각보다 꽤 적은 양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국이나 찌개 국물 많이 먹잖아요. 그거 조금 덜 드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국물부터 줄여봐야겠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해요. 체중 관리요? 살 빼는 거요? 네, 보통 살이 찌면 혈압도 같이 오르기 쉬운데 실제로 연구를 보면 몸무게를 한 10kg 정도 줄이면요. 혈압이 5mmHg에서 많게는 20mmHg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해요. 와, 10kg에 20까지요? 정말 효과가 크네요. 네, 상당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꾸준히 움직이시는 거, 운동입니다. 운동이요? 네, 매일 한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유산소 운동이 혈압 낮추는데 아주 좋습니다. 매일 30분. 꾸준히가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술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은데 남성분들은 하루 2잔, 여성분들은 하루 1잔 이하로 해요. 네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담배. 이건 뭐 혈압뿐만 아니라 온몸에 정말 안 좋으니까 꼭 끊으셔야 합니다. 금연이죠. 정리해보면 짜게 먹지 않기, 체중 관리, 운동, 술 줄이기, 그리고 금연. 네, 사실 다 아는 내용 같기도 한데 맞아요. 기본인데 지키기가 어렵죠. 그렇죠.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제 한의학에서는 고혈압을 좀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나요? 아까 그 안내서에 환자 중심의 맞춤 치료가 장점이라고 쓰여 있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한의학적인 접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혈압 수치만 딱 보고 약을 쓰는 게 아니고요. 네. 같은 고혈압 환자분이라도 이분이 왜 혈압이 높아졌을까? 지금 몸 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떨까?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봐요. 원인이나 현재 상태를 더 자세히 본다. 그렇죠. 이걸 이제 저희는 뭐 체질이라든지 아니면 몸의 균형 상태 같은 말로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평소에 얼굴도 쉽게 붉어지고 막 열이 잘 오르는 느낌을 받으면서 혈압이 높아지실 수 있고요. 네. 그런 분들 있죠. 또 어떤 분은 반대로 몸이 좀 잘 붓고 무겁고 소화도 잘 안 되면서 혈압이 높으실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정말 사람마다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겠네요. 네, 그래서 마치 악기마다 조율하는 법이 다르듯이 그분 몸 상태에 맞춰서 접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몸 전체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면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을 되찾으려고 하는 힘, 뭐랄까 자연치유력이라고 하죠. 그걸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자연 치유력. 스스로 좋아지는 힘을 돕는다. 이런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증상만 누르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몸 상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럼 한의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들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 안내서에는 어떤 방법들이 나와 있나요? 안내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분의 몸 상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약을 처방할 수가 있어요. 한약이요? 네. 예를 들어서 몸에 열이 좀 많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께는 그 열을 좀 식혀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약재들을 사용하고요. 네. 반대로 몸이 좀 차고 기온 순환이 잘 안 돼서 몸이 붓거나 이런 분들께는 몸을 좀 따뜻하게 데워주고 순환을 돕는 그런 약재를 쓰는 시기죠. 아, 사람마다 약도 다르게 쓰는군요. 그렇죠. 맞춤 처방인 거죠. 그리고 또 침이나 뜸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구요? 네. 흔히 우리가 그 무릎 아래쪽에 있는 족삼리라는 혈자리나 아니면 팔꿈치 바깥쪽 접히는 부분에 곡지라는 자리가 있거든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것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기혈순환을 도와서 혈압 관리에 부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런 한의학적인 치료들이 기존에 드시고 계신 혈압약이랑 충돌하거나 약을 끊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라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시면서 이런 한의학적인 방법을 함께 병행해서 몸의 전반적인 균형을 찾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리는 일종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보조적인 역할. 기존 치료와 함께하면서 몸 전체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몸 전체를 보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원래 우리 몸에 여러 기능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소화 안 되고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그럴 때 있죠. 그런 것처럼 혈압 문제 역시 단순히 그냥 혈관 하나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몸 전체의 어떤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소화 상태라든지 스트레스 정도, 잠은 잘 주무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살피면서 혈압 관리에 접근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혈압 관리에 대한 한의학적인 시각을 들어보니까요. 단순히 혈압 숫자 낮추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정말 내 몸 전체를 잘 돌보는 관리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은 당연히 해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필요하다면 내 몸 상태에 맞는 한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아버님들, 어머님들께서도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이건 나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 싶은 거 혹시 찾으셨나요? 아주 작은 습관이라도 괜찮습니다. 네, 작은 거 하나라도요. 예를 들어 식사하실 때 국물 딱 3숟가락만 덜 드시기, 아니면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동네 한 바퀴 더 걷기, 이런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혈압 관리를 너무 어렵고 힘든 숙제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랄까, 내 몸이라는 정원을 매일 조금씩 가꾼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원 가꾸기 비유 좋네요. 네. 그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분명히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꾸준한 관리가 결국 가장 확실한 건강 투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꾸준한 관리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그 혈압 때문에 마음 쓰시는 일 많으시죠? 네, 아무래도 연세 드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죠. 맞아요. 병원에 가시면 수치 조금만 높아도 아이고 이제 약 드셔야겠네요. 이런 이야기 들으실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 정상 혈압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아주 오래전도 아니고요. 한 1900년대 초반, 그때만 해도 혈압이 160에 100 정도, 그 정도 되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160에요? 네, 그런데 이게 점점 기준이 내려오더니 2003년부터는 120에 80, 이걸 딱 정상으로 보게 된 거죠. 120에 80이요. 네, 물론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미리 좀 챙기자, 이런 좋은 뜻도 분명히 있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와, 1000만 명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근데 모든 사람이 꼭 이 120, 80이라는 숫자에 딱 맞춰야 하는 걸까요? 사람마다 나이도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럴 텐데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숫자 자체보다는 사람을 좀 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사람을 봐야 한다. 네. 예를 들면 혈압이 한 160, 180 이렇게 가까워도 다른 특별한 병이 없으시다면 무조건 약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먼저 바꿔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생활 습관 개선이 먼저다. 그렇죠. 특히 연세가 드시면 혈관도 예전 같지 않고 아시겠지만 몸 스스로 혈압을 조절하는 힘도 조금씩 떨어지기 마련이라서요. 혈압이 자연스럽게 좀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 그날그날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서도 혈압은 계속 변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숫자 하나에 막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렇게 재보면 어떨 땐 높게 나왔다가 또 어떨 땐 괜찮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 앞에서 재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 같고요. 맞아요. 병원 가면 괜히 긴장돼서 더 높게 나오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하얀 가운 효과라고 하나요? 허허. 그럼 너무 수치에 얽매이기보다는 평소에 내 몸을 잘 돌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럼 약 말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혈압 관리를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역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건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것들이 결국 우리 몸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먹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아주 고마운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 그래요? 어떤 것들이요? 대표적으로 시금치 같은 푸른잎 채소 있죠. 여기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아요. 아, 칼륨이요? 네. 이 칼륨이 몸 안에 쌓인 짠 기운, 그러니까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나트륨이 혈압 높이는 주범 중 하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칼륨이 나트륨을 밖으로 빼주는 거군요. 시금치나물 자주 해 먹어야겠네요. 네, 좋죠. 그리고 브로콜리도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브로콜리도요? 네, 브로콜리 속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혈관벽을 좀 깨끗하게 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피가 잘 돌도록 돕는 거죠. 살짝 데쳐 두시면 영양 손실도 적고요. 아, 브로콜리? 데쳐서 초장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그렇죠. 또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바나나. 바나나도 칼륨이 아주 풍부해서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요? 아, 달콤하고 먹기 편해서 좋죠. 네, 다만 바나나는 좀 단맛이 강하니까요. 혹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에 1개 정도, 그 이하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든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요. 시금치, 브로콜리, 바나나 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 맞습니다. 또 다른 추천 음식 있을까요? 등푸른 생선, 그러니까 고등어나 연어 같은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아, 생선. 네. 여기에 풍부한 오메가3라는 좋은 기름 성분이 있잖아요. 이게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메가3, 고등어 구이나 조림 좋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 밥상에 정말 빠지지 않는 마늘. 마늘도 아주 좋습니다. 마늘이요. 아, 한국인 밥상에 마늘은 필수죠. 그렇죠. 마늘 특유의 알싸한 향을 내는 알리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혈관을 좀 편안하게 넓혀줘서 혈압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와, 마늘이 혈관을 넓혀줘요? 신기하네요. 네. 혹시 생마늘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흑마늘 형태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흡수도 더 잘 되고 속도 편하실 수 있고요. 아, 흑마늘. 네네. 그건 좀 냄새도 덜하고 먹기 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마늘도 참 기특하네요. 이렇게 음식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혹시 우리 전통적으로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것들도 도움이 될까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 기침하시거나 목 칼탈하실 때 도라지 많이 찾으시잖아요. 아, 도라지. 네, 아주 좋은 식품이죠. 도라지의 그 쌉쌀한 맛, 그게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사포닌? 인삼에도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 사포닌 성분이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먹게 하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기관지 건강을 위해서 많이 쓰였죠. 아, 그래서 목 아플 때 도라지차 마시고 그랬군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사포닌이 면역력을 높이고 몸속 염증 반응을 줄여줘서요. 전반적인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 도라지가 기침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좋다니 정말 팔방미인이네요. 그렇죠.
효능이 다양합니다. 그럼 도라지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보통은 꿀이나 조청에 재워서 도라지청으로 만들어 두셨다가 따뜻한 물에 터서 차처럼 드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간편하고요. 네, 도라지청. 겨울에 참 좋죠. 아니면 말린 도라지를 그냥 물에 넣고 끓여서 수시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쓴맛이 좀 싫으시면 배나 대추 같은 걸 함께 넣고 끓이면 드시기에 훨씬 수월하고 맛도 좋고요. 아, 배랑 대추랑 같이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다만 위장이 좀 약하신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든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도라지청은 저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혈액순환이나 혈관 건강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들 많으시잖아요. 수족냉증이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혹시 이것도 방법이 있을까요? 아, 수족냉증? 그럼요. 한의학에서는 수족냉증을 단순히 그냥 손발만 차가운 문제로 보지는 않고요. 몸 전체의 순환 문제로 봅니다. 아, 몸 전체의 문제로요? 네, 그래서 치료도 단순히 손발만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고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온경탕 같은 개인별 맞춤 한약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침이나 뜸 치료를 통해서 막힌 기운을 풀어주기도 하죠. 아, 한약이나 침뜸으로요. 네,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죠. 관련해서 요즘에는 표준화된 치료법을 만들기 위한 연구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렇군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거네요. 오늘 혈압 이야기로 시작해서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들, 또 우리 전통의 지혜인 도라지 효능, 그리고 수족냉증까지 쭉 연결해서 들으니까 정말 유익한데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그 혈압 숫자 자체에 너무 좌우되시기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좀 더 귀 기울이시고 오늘 이야기 나눈 음식들처럼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맞아요. 꾸준함이 중요하죠. 네, 시금치, 마늘, 도라지 같은 것들 오늘 저녁상에 한번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몸에 좋은 음식 잘 챙겨 드시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몸 건강 챙기시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혹시 마음의 혈압은 좀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마음의 혈압이요? 네. 때로는 막 풀리지 않는 속상함이나 스트레스가 몸의 불편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무시 못하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마음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주제네요. 좋습니다. 마음 건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아버님,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혹시 매일 드시는 약이 좀 너무 많다 이렇게 느끼시거나요? 아니면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연세 드시면서 혈압 걱정, 또 기억력 걱정, 기운 없는 거, 소화 안 되는 거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고민들을 우리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좀 쉽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약에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몸 본연의 힘을 기르는 방법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볼게요. 네,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 어르신들 보면요. 10분 중에 한 7분, 그 정도는 약을 5가지 이상 드신다고 해요. 아, 그렇게 많아요? 네, 이게 외국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물론 꼭 필요한 약도 있죠. 당연히 드셔야 하고요. 근데 때로는 그 약 때문에 좀 어지럽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뭐 그런 다른 어려움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맞아요. 혈압약, 당뇨약, 뭐 고지혈증약 이런 것들이요. 효과는 있는데 부작용 걱정도 좀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약을 좀 줄여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한의학에서는 이런 경우에 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 네. 한의학에서는 그걸 약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몸의 상태를 이렇게 잘 봐가면서 약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걸 돕는 거죠. 아, 약을 줄여나가는 걸 돕는다고요? 네,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뭐 한약 치료라든지 아니면 침 치료 이런 걸 같이 하면서요. 서서히 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혈압 같은 경우에요. 한의원에서 꾸준히 치료받으시면서 혈압이 안정적으로 잘 조절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이제 양약을 좀 줄이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끊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아, 그리고 우황청심원 같은 처방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중요한 건 몸의 전체적인 조화를 회복하는 데 있어요. 몸의 조화를 되찾아서 약 의존도를 줄인다. 아, 이거 정말 솔깃한 이야기네요. 그럼 어르신들이 기운 없으실 때 많이 찾으시는 거 있잖아요. 경옥고나 공진단 같은 보약이요.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경호과나 공진단은 단순히 그냥 반짝 하고 기운만 내는 게 아니에요. 동의보감 같은 데서도 나오지만 몸의 근본적인 힘, 그러니까 원기라고 하죠. 그걸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거든요. 아, 원기. 네, 우리 몸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서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힘을 길러주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한 5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분이 계셨는데 50년이요? 와. 네, 수면제 없이 그 몸의 근본, 예를 들면 뭐 간이나 콩팥 기능 이런 걸 강화하는 신기환이라는 처방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숙면을 취하게 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야, 잠뿐만 아니라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자꾸 깜빡깜빡하면 덜컥 걱정이 되시죠. 치매나 아니면 그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이런 거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도 한의학적인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식으로요? 거기 같은 곳에 침을 놓거나 아니면 약간의 전기 자극을 주는 전침 치료 같은 게 인지기능 유지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또 뭐랄까 환자분 상태에 맞춰서 지황엄자나 육미지황탕 같은 한약을 꾸준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단순히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뇌기능하고 관련된 몸 전체의 균형을 고려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한의원에 매번 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평소에 생활 속에서 좀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아, 그럼요. 아주 쉬운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요. 아침 공복에 호두 몇 알 드시고 한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는 거예요. 호두요? 네, 그게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호두 안에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혈액순환을 좀 돕거든요. 아, 그리고 또 단맛은 땡기는데 혈당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아, 네네, 나누시죠. 그럴 땐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많이 나오죠. 그런 건강한 단맛을 활용해 보세요. 뭐 대추차나 생강차 같은 거 드실 때 조금 넣으면 혈당 걱정 없이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그거 좋네요. 그럼 속이 좀 더부룩하거나 아니면 관절이 불편할 때는요?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소화가 좀 안 된다 싶으실 때는요. 엄지랑 검지 사이 움푹 들어간 데 있죠? 거기가 합곡혈인데 거길 좀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아니면 명치하고 배꼽 중간 지점, 거기가 중환혈이거든요. 거길 좀 눌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 합곡혈이랑 중환혈요. 네, 그리고 무릎이나 관절이 좀 불편하다 하실 때는 쇠무릎이라고도 부르는 거 있잖아요. 우슬. 아, 네네. 들어봤어요. 네, 그걸 차로 끓여 드시거나 아니면 음식에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와, 오늘 정말 한의학적인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쭉 들어보니까요. 약 줄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력, 기억력, 또 생활 속 실천법까지 진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핵심은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잘 찾는 거겠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 일반적인 정보 차원이고요. 모든 아버님, 어머님들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역시 가까운 한의원에 한번 방문하셔서요. 본인 체질이나 지금 건강 상태에 대해서 한의사 선생님하고 직접 상담하시고 내게 맞는 처방을 받으시는 겁니다. 특히 지금 드시고 계신 다른 약이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요.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신 후에 시도하셔야 안전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네, 꼭 기억해야겠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에 정말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에이,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무심코 넘겼던 몸의 신호는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 신호가 몸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